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씨 속에 일교차 또한 전보다 심해진 것 같습니다. 더웠다가 저녁이 되면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출하실 때 얇은 가디건이라도 하나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조용히 상승하며 계속해서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역대급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뿐 아니라 캐나다의 ETF 상품 4개가 승인이 되었었죠. 얼마 전에는 미국 최초의 이더리움 ETF 신청 또한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더리움의 호재와 상승을 2018년대와는 차이가 있다 이야기를 한 CEO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CEO는 이더리움 2018년 상승장과의 차이점이 보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창업자 주기영 CEO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랠리와 2018년 초 분란의 차이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주 대표의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 시장에서 지배적인 두 가지 프로세스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주요 거래소의 출금이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거래소 간의 유입은 여전히 정체 상태일 뿐 아니라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일치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소 출금이 증가를 하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압력이 40개월 전보다 현저히 낮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단연코 이더리움 내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둘 필요가 없겠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넣어둔 스테이킹을 통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니 말이죠. 현재 이러한 조그마한 변화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시작한 달러의 양적 완화, 그와는 반대 개념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월 이루어지며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려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로부터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슬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의 암호화폐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네브래스카 주는 현지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시키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상원의회의 경우는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소재 은행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상원의회에서 39대 1로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와이오밍 주로 이제 암호화폐 기업을 옮기기로 결정한 기업가 층과 대화한 뒤 법안 도입을 결정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와이오밍 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지로 불리우는 주이죠. 특히 이 와이오밍 주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이미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이 마련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 시장을 막을 수 없는 혁신의 바람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완전한 초기 시장입니다. 너무나 초기 시장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단 3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큰 프레임워크 자체도 없는 상태이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ETF 또한 지금 비트코인 ETF가 글로벌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이라는 인식이 있죠.
네, 이 정도의 이유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시장이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끝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명품백을 사려고, 뭐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궁극적인 이제 투자의 목적은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다 보면 확장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잊혀진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갖 이슈에 시달리며 이제 전 세계 중앙정부의 문매를 세게 맞았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송금적으로 길을 개척하며 자체 프로젝트,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간하면서 전 세계 중앙정부에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었는데, 최근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꽤나 이제 나오진 않고 있죠. 근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리브라에 관한 소식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죠.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CEO는 내 애완동물 이름은 비트코인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의 경우는 내 사냥들 맥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며 사냥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로 인한 관심이 부러웠던 것일까요? 사냥코인 같은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CEO의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등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가 곧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크립토컨트의 대표는 페이스북 등 기관 BTC 매수 발표가 곧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어쩌면 곧 페이스북 같은 기관들의 BTC 매수 발표를 할지 모르겠다. 2월 이후 기관들의 경우 48,000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BTC를 축적했다. 대략 15.4만 BTC가 코인베이스에서 여러 콜드 월렛으로 이동됐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기조를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충분히 나올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 SEC의 새로운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영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로 제도권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훨씬 올라갔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제 사회 악으로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던 미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인식에 변화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죠. 이는 곧 옐런 장관의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지지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 또한 변화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 네브래스카주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기조가 분명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했다면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과 투자 러시에 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가벼운 내용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귀엽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는 모두의 꿈, 아마 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로또를 맞으면 직장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 은행의 임원이라면 어떨까요? 임원하면 정년퇴직은 이해가 돼도 내가 원해서 퇴직을 하며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내려놓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임원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임원이 도지코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후에 직장을 이제 간뒀다고 합니다. 이 시방의 표정이 너무나 귀여운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의 런던의 이머징 마켓 세일즈 부서 총괄 베테랑 아지즈 맥마흔의 경우는 도지코인에 투자해 거액을 벌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서 14년을 보낸 맥마흔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맥마흔이 2021년이 시작된 이후 18,000% 넘게 오른 도지코인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직후 직접 헤지펀드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직급에 있든 내가 사장이 아니고 대표가 아니라면 일단 회사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강아지 표정이 너무나 귀엽네요.
네, 최근 도지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 당첨이 되며 코인을 주었지만 버핏이 버려버리며 상처를 받은 트론의 CEO이죠. 저스틴 선이 언급을 했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토 위성 발사에 도지를 지불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 트론 및 비트토렌토 위성 발사에 도지를 지불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트론 및 비트토렌토 위성을 띄우는데 5천만 달러 상당의 도지코인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스틴 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내년 도지-1 위성을 스페이스X에 출시할 것이라는 트윗에 스페이스X도 위성 발사에 고객이 도지로 결제를 진행한 첫 사례가 필요하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지코인의 경우는 새로운 밈코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듯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에 또 다른 시바경 코인이 시바이누라는 코인 또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11포인트 내린 61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지만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이제 코인 상승이 이 상승폭이 적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10달러, 100달러대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너무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셧다운제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이제 그 중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3.14% 상승하며 6,420만원대, 이더리움은 9.8% 상승하며 477만원대, 바이낸스가 5.48% 상승한 76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죠. 7.79% 상승하며 557원대,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1123원이죠. 지금 XRP의 경우는 8.7% 상승한 17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2.4%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봤던 이제 도미넌스 중에 가장 최저치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